안녕하십니까. 해원여학원 대렉쌤입니다. 오늘도 저 옆에는 박정화학원 이기양 원장님을 모시고 2023학년도 후기 전형 12년 특별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네, 바로 방금 전 인사했는데 또 아니 좀 어색하시죠? 방송이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일단 바로 들어가시죠. 네. 뭐 시간 끌 거 없고요. 연세대학교 원서 접수 기간은 언제인가요? 네. 서울대보다는 약간 늦습니다. 네. 네.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아, 이거는 학교마다 좀씩 다르네요. 네. 봄학기는 딱 정해진 시간에 네. 같이 하는 거고, 네. 가을학기는 학교별로 진행합니다. 그거엔 네 맘대로. 네. 니네 맘대로. 아. 제목도 다릅니다. 아까 서울대는 예. 뭐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여기는 퀴즈 나갑니다. 글로벌 인재 전형 1인가요? 2인가요? 모르시겠다고요? 안 가르쳐 드려요. 글로벌? 똑바로 들으셔야지. 네. 특별 전형 1, 2가 있잖아요. 네, 2입니다. 아, 이거 벌써 알려주면 안 되는데. 틉니다. 네. 자, 다시 연세대학교 돌아와서, 그러면 연세대학교는 2023학년도 재외국민 전역 9월 학기로 네, 그렇게 명명이 되어 표기를 있나요? 합니다. 아, 다르네요. 네. 네. 그리고 명확하게 서울캠만 서울- 뽑는다라고 아, 명시되어 서울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송도는 안 뽑나요? 아니, 송도는 아니고요, 대학이. 아, 그렇게 캠으로 잡는 건 아니고 예. 서울캠, 미래캠 이렇게 합니다. 아, 미래캠은 저희가 알고 있는 원주 캠퍼스. 네. 아, 송도는 이제 1학년 신입생 때 누구나 다 가는. 그럼 미래캠 애들도 혹시 송도 가나요? 그렇진 않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서울 캠 애들만. 네. 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송도 캠퍼스 개념은 서울 캠퍼스 개념을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서울 캠퍼스죠. 네, 알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서울대 마찬가지로 원서 접수는 대부분이 그 사이트를 통해서 네. 그 두 개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네, 모르신다고요?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설명 드렸는데. 그러면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기간 동안에 동시에 업로드를 합니다, 서류를. 아, 업로드 스캔받아서. 스캔 받아서. 근데 이게 학교마다 예. 업로드하는 방식이 달라서 예. 모집 요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럼 연세대학교 서류 업로드나 제출 서류에 대해서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예. 조금 더 심플한데요. 네. 학교에 가면 이제 이제 이런저런 정보를 넣게 되면 예. 입학 원서가 나오게 예, 되고, 입학 원서. 예.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아, 여기도 자기소개서 들어가네요. 네. 예. 그다음에 누구나 다 공통적인 초중고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증명서. 예.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갑니다. 아, 여긴 가족관계 증명서 들어가요? 네. 그럼 학생 이름 앞으로 네. 끊어야겠죠? 네. 학생 이름. 영문인가요? 국문인가요? 뭐 한글로 되고 한글로 뽑죠. 예, 국문으로. 일반적으로. 예. 네. 그다음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이것도 네,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태어나서 현재까지. 그다음에 예. 스쿨 프로파일. 아, 스쿨 프로파일은 다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통칭해서 그냥 활동 증빙 서류라고 그럽니다. 활동 증명 서류요. 네, 여기 이제 언어 능력이나 표준화, 뭐 SAT나 AP나 토플이나 교내 활동이나 동아리나 봉사나 교내 수상 이런 걸 다 통칭을 합니다. 아, 이거에 다 통해서 통해서 이걸 합쳐서 나중에 한 개 서류로 묶어야 되나요,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네. 부르나. 학력, 체류, 뭐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방식이 좀 다릅니다. 아, 대표적인 게 언어, 수학 능력,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내 활동, 교내 활동, 수상 실적, 수상 실적, 봉사, 동아리. 총칭해서 한꺼번에 올립니다. 예. 그러면 먼저 시간에 알아본 서울대학은 또 다른 모습으로 업로드를 해야겠네요. 그건 알겠습니다. 학교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학교마다 다 다르다. 파일을 원서 접수하실 때 파일을 하나로 딱 만들어 놓고 네. 동일하게 한 게 아니라 학교별로 파일들을 다시 다 만들어. 다 만드셔야 되는구나. 제출 서류까지 다 업로드를 했다 치자고요. 그럼 합격자 발표는 언제 나올까요? 연대 같은 경우는 6월 2일 날 발표를 합니다. 6월 2일 날이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원본을 8월 25일까지 내면 됩니다. 그럼 원본은 8월 25일까지요? 네. 만약 원본을 제출 안 하면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되는 거고 예. 서울대처럼 네. 2단계 시스템은 아니고 그냥 바로 합격이면 합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본 서류 제출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있나요, 연세대학교는요? 원래 제출했던 서류대로 내야 됩니다. 내가 업로드 된 서류대로 올려야 되는 건가요? 똑같은 걸 내야 됩니다. 업로드는 다른 걸 하고 업로드를 했는데 네. 나중에 추후에 바꿔가지고 다른 걸 내면 안 됩니다. 뭐 문서 번호가 좀 달라졌거나 이런 것도 안 되나요? 네, 동일한 걸 내야 됩니다. 동의한 서류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낼 때 네. 업로드 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사본을 올리는 경우랑 원본을 예. 올리는 경우랑 있습니다. 아, 예. 사본 같은 게 좀 주의해야 되는데요. 예. 사본을 카피를 한 다음에 그걸 업로드를 하게 되면 그 사본을 인정해준 네. 학교에서 네. 그 담당자랑 이메일 연락처를 다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렬번호를 적어야 된다는 좀 복잡한 시스템이 좀 있긴 네.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모집 요건 꼭 읽어보시고. 꼼꼼하게 잘 보셔야만이 실수를 안 하고 네. 만약 그런 거가 문제가 돼서 탈락을 하면 학교에서 그것 때문에 탈락시켰다고 말을 안 합니다. 그냥 탈락이 되는 거죠. 그냥 탈락이구나.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성적이 충분했는데 떨어졌어. 작년에 누가 됐다던데 혹은 우리 애보다 좀 더 실력이 안 아닌 좋은 것 애가 같은데. 붙었어. 아. 왜 우리 애 떨어졌을까? 야, 이런 진짜 점에서 조심해야겠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보통 연세대학교는 이제 가장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고 지원자도 제일 많잖아요, 후기에서는.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포스티유, 네. 영사 확인, 네. 이 부분에 되게 헷갈려 하세요. 네. 왜냐면 지금 원본 서류냐, 사본이냐, 뭐 이 부분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좀 한 번 정도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예. 사실 영사 확인이나 아포스트를 받아야 되는 것은 초중고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 예. 졸업 예정 증명서입니다. 예, 아. 그 외에 뭐 상장이든 뭐든 이런 건 다 예. 필요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굳이 막 그런 것까지 받아야 되는 줄 아시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하게 학교에서 보는 것은 성적입니다. 성적. 그렇죠. 그리고 얼마만큼 그 기간만큼 빠지지 않고 다녔는지 이런 거 보기 때문에 네.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재학. 사실 한 학교를 한 나라에서 쭉 다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게요. 이 왔다 나라 갔다. 저 나라 왔다 갔다 아니 했다든지. 중국만 해도 워낙에 크니까 그렇죠. 이 도시 갔다 저 도시 가신 분들은 대사관 가서 받아야 되는데 네. 뭐 북경에서 있다가 상해까지 가야 되면 그러게요. 네. 그때로 가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중국은 좀 복잡해요. 다른 나라 아포스티유와 좀 달리. 네. 그럼 정리를 하면요, 원장님. 만약 중국이에요. 네. 초등학교 상에서 나오고 중학교 저 꽝쪽 갔다가 네. 고등학교를 북경에서 졸업했다 치자고요. 네. 그럼 그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그 서류를 가지고 이 상에 먼저 가서 초등학교 영사 확인 받고 중학교 꽝조 가서 영사 확인 받고 올라와서 북경 영사 확인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북경에서는 안 해줘요? 해당 영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3월 15일이에요. 원서 시작이. 아버님들. 아까 전에 서울대는 3월 2일 날 시작해서 3월 7일 날 끝납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바로바로 준비하십시오. 바로 준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 아포스티유 같은 경우는 아포스트 대행 기관과 해당 국가들이 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는 보통 한 3주 정도 와, 3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서울대에서도 약간 그 서류가 업로드 할 때 정확하게 이제 그 서류가 아닌 다른 서류도 가능하다고 한 게 그런 이유인가요? 네. 아포스티유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신 자기가 이동하지 않고 네. 신청을 하면 되죠. 그 다음 후기 모집단, 연세대학교 후기 모집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서울대랑 좀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아까 이제 서울대는 인문계열이라 그래서 언어 예, 쪽이 예.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런데 연대 문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문과대학. 이제 인문계열하고 예, 비슷한데 인문계열이죠. 문과대학 내에 서서문학과가 없습니다. 아니 원래 있는데 이때 안 뽑는 거예요? 아예 아니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 없다 얘네. 지금 네. 없네요. 네. 예. 서울대는 있어요. 예. 고대도 있지 않았나요? 네, 조금 이따 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문과대학은 어쨌거나 언어 네. 쪽에 좀 있다라고 네, 네.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그다음에 예. 상경대학, 상경. 경영대학. 예. 상경이랑 또 경영은 다른가요? 보통 이제 뭐 통계학과나 경제학과나 이런 그 데는 상경으로 다 집어넣었구나. 상경으로 집어넣는 거죠. 네. 딱 얘는 경영대학만 딱 나와 있구나. 보통 거의 대부분이 경영대학은 따로 뽑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예전에 이제 언젠가부터 문과 출신들 회사에서 우리나라 네. 기업들에서 예. 이 경영학과 출신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마다 너도 나도 경영학과를 경영대학으로 분리해서 따로 뽑았어요. 예. 지금은 경영대학 출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경영학과 출신자들이. 그래서 경제랑 경영이랑 네.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는 거의 대부분이 고대도 그렇지만 경영대학이 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과대학이라고 있는데요.
예전에 치면 뭐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 자연과학대학 뭐 이런 그렇죠. 개념이죠. 예, 자연과학대학인데 수학, 물리, 화학 뭐 이런 건데 예. 연대는 좀 특이한 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구 시스템 과학과. 지구 시스템. 오. 그다음에 천문 우주학과. 이게 물리학과가 아니고 천문 우주학과 따로 있는 거네요. 네. 그다음에 대기과학과. 그럼 물리학과는 따로 없나요? 네? 물리학과 있습니다. 아 물리학과도 있는데 이렇게. 근데 수학, 물리, 화학은 있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이었잖아요. 네. 근데 생물이 생명으로 다 빠지고 빠지고. 수학, 물리는 다 있습니다. 거의 네. 대부분이. 네. 그런데 연대는 특이하게도 이 세 과가 좀 특이한 과인데 아. 사실 이걸 지원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안타깝게도. 오 그럼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지원하면 뽑히진 않습니다. 아니 잠깐만 지원을 안 하고 지원해도 뽑히지 않으면 이건 왜 안 뽑겠다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연대는 계열 모집을 합니다. 계열 모집 아 예. 그래서 대학별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과별로 모집을 하면 무조건 예. 붙겠죠. 근데 그쵸. 이과 대학에 뽑는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아 연세대학교는 계열 모집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수학, 물리, 화학, 지구 시스템, 천문, 우주, 대기과학 이렇게 예. 6개 과가 있다 보니까 네. 만약에 좀 좋은 애들이 수학에 물리면 수학에 다 뽑아버려요. 무제한 뽑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약간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필요한 서류 중에 자기소개서에 저는 이제 지구과학을 하고 싶으면 썼으면 어쨌든 이 친구는 안 뽑힐 수도 있고 뽑힐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이 사실은 애매하네. 여기를 가려면 예. 그런 관계된 분야를 활동을 해야 됩니다. 활동을 네, 정성평가죠. 예, 일종의. 정성평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한 학생들 중에 예. 간혹 천문이나 예. 이 대기 쪽으로 준비한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네. 아이들은 거의 붙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원자가 없으니까 나 여기 쓰면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너네들은 100% 떨어집니다. 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도 안 뽑힌다는 이유가 예. 이 거기에 대한 활동 준비가 미미하고 단지 그냥 나는 여기 지원자가 적으니까 나 되지 않을까라고 넣으면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이것도 꿀팁인데요. 예, 그러면 어쨌든 내가 대기과학이나 지구 시스템 학과를 지원하고 싶어도 천문우주 그런 천문우주 등 활동 기록이 없다면 거의 어쨌든 그걸 쓰지 말고 물리학과를 쓴다든지 만약 그건 자기 활동이나 활동이 붙어 있으면 네, 동아리나 아니면 수상 실적이 그쪽에 연결이 돼 있으면 당연히 그쪽을 써야죠. 그쪽으로 쓰면 괜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수학이나 이런 게 좋았는데 예. 괜히 지원자 적은 줄 알고 눈치 싸움 천문으로 하다가 써버리면 떨어집니다. 이거 참 그래 나올 것 같습니다 매년 저가 보면 있을 수 있죠. 예. 경쟁자 지원자 숫자를 보고 부모님들이 예. 좀 적은 인원이 뽑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쓰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서울대는 의학 계열도 뽑았잖아요. 네. 근데 연세대학교 그러면 의대나 간호대가 있는데 가을학교도 혹시 선발을 하나요?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얄짤없네요. 네. 서울대만 서울대니까, 뽑히는 인원은 알 수 없지만 지원을 해라. 지원은 해라 열어놨다. 자, 연세대학교, 연대, 의대, 간호학과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게 있는데요. 네네. 예. 이제 공대랑 생명시스템 아, 대학이라고 예. 해서 예. 생명 시스템 이제 그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네. 예전에 이제 생물에서 뽑아 나온 거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고 예. 인공지능융합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아, 인공대학. 인공지능융합대학. 이제 명칭 그렇다고 붙여놨죠. 네. 이제 이게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좀 이제 대학에서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야, 이 이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컴퓨터학과죠. 그렇죠. 원래 이제 공대 쪽에 좀 쓱 붙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조금 하나의 새로운 또 단과대학으로 만들고. 분리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난 공대랑도 이제 안 놀아. 그거네. 우리가 훨씬 더 점수도 높고 네네. 좋은 학생들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컴퓨터과학과랑 예. 인공지능학과. 네. 근데 일부 학교들은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좀 더 광범위하게 인공지능 쪽으로 인공지능. 연대는 이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 뭐 신과대학. 신학과. 네. 예, 거의 예. 뭐 지원자는 없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내가 신앙심이 좀 있고 그쪽 꿈이 있는 학생이라는 거 한다면 신과대 한번 지원해봐도 나쁘지는 않지 않아요? 되긴 하지만 목사님 자제분도 얘기 안 쓰던데요. 아 그래요? 목사님 자제분을 그 신과대학으로 네. 그 지원해달라고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한 1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으니까 15년간. 저한테만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네, 그럼 여러분이 1호가 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과가 생활과학대학. 그렇죠. 이게 저희 때 예전에 없었던
전공이 어떤 것 같은데. 명칭은 좀 그렇긴 하지만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 그다음에 의료환경학과, 아, 그다음에 아동가정학과가 있는데 특이하게 여기에 실내건축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게 실내 건축이 원래 없지 않았나요? 네, 근데 실내건축하고 생활디자인학과, 이게 생활과학대학의 연대 특이하게 들어있는 과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실내 디자인 건축이면 이제 약간 디자인 대학이나 미대 쪽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생활 디자인은 원래는 미대 쪽이나 예능 쪽으로 가야 되지 맞을 것 같은데 예능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집어넣은 거고. 예. 그 다음에 실내 건축은 어차피 건축 쪽이긴 하지만 예. 좀 원래 건축학과가 예전에 80년대 이후에서 90년대, 2000년대까지 가장 큰 카테고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건축이. 네. 그러다 보니 건축이 5개로 나뉘었어요. 아. 네, 뭐 산업공학과나 뭐 도시 무슨 뭐 이렇게 쭉 나눠져 있다가 그쵸. 이제는 좀 시들해지다 보니까 네. 뭐 기계, 전자전기, 화공 이게 좀 유명하다가 네. 화공은 좀 더 지금 저물고 있고 예. 전기전자가 조금 더 우세를 취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내 건축이라는 게 좀 작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대에 좀 특이한 과가 있죠. 언더우드 국제대학. 자, 우리가 말하는 송도, 언더우드 뭐 말하는 그거잖아요. 이제 여기에 4개 과가 있는데 네. 언더우드 학부에 보면 인문사회하고 예. 그 다음에 언더우드 생명과학공학, 이 2개를 언더우드라고 그럽니다. 아, 이 2개를. 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예.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들어있긴 하지만 융합 인문사회과학부랑 융합 과학공학부는 다릅니다. 단과대학은 언더우드 국제대학 안에 4개 학부가 있는 네네. 시스템인데 또 이걸 두 개 나눠 놓은 거네요? 왜냐하면 네. 언더우드 학부는 1년만 송도에 있고 2학년 때는 본과로 옵니다. 아, 예. 융합은 4년 동안 송도에 있어요. 아, 그러면 그거네요. 언더우드 국제학부 안에 언더우드 학부가 하나 있고 네. 그 융합 학부가 하나 더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융합보다는 언더우드가 좀 더 셉니다. 오, 그렇겠네요. 네, 4년 동안 그 횡령한 송도에 있는 송도에 거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특징, 네. 연대 마지막 특징, 네. 글로벌 인재대학. 네. 복수 지원이 안 되지만 네. 다른 학교들은 연대는 이게 복수 지원이 됩니다. 예. 일반과 하나 쓸 수 있고 글로벌 인재대학 하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안 쓴 학생들이 연대 일반과 하나,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대학 하나 이렇게 2개를 씁니다. 6개 중에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얘네는 어디 송도에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도? 아니요, 이것은 똑같습니다. 1년은 송도 있고 2학년 때 본교로 옵니다. 본기로. 되게 좋죠. 그럼 되게 좋네요. 네. 보통 학생들이 연대 하나, 글로벌 하나 이렇게 쓰다 보니까 후기에 글로벌 지원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야, 그럼 거의 후기에 쓰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7명이 여기 쓰겠네요. 대략 한 30%. 30%를, 와. 가까이 예. 글로벌을 한번 중복 지도 합니다. 중복 지원 한번 아까 하고. 5분의 1 예, 정도가 그쵸. 서울대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20%. 서울대 안 쓰는 아이들은 일단 실을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연세대학교 지원 대상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뭐 일반적으로 신청한 특례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12년 동안, 그러니까 초중고 네. 해외에서 12년을 이수하거나 혹은 교수는 있더라도 23학기 아, 이거는 거의 동일하네요, 네네. 서울대랑. 그럼 연세대학교 전형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서류 제출로 모든 네. 게 다 끝나고요. 서류 제출, 예. 네, 서류 제출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서류 전형 100%, 예. 특이한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인공지능 융합대학을 네네. 이제 내세운 거 보면 네. 앞으로 이쪽을 좀 더 키우겠다. 시키지 않을까. 예. 예전에 글로벌 인재대학이 네. 과가 3개밖에 없고 네. 유명무실한 그냥 학부였어요. 네네. 그런데 이것을 단과대학으로 분리를 하고 네. 전공을 5개 늘리듯이 글로벌 인재학부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네. 몇 년 전보다.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 융합대학을 좀 더 키우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과대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한 과, 네. 뭐 지구나 천문, 대기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네.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언더우드 국제대학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어느 학교든 국제대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영어로, 예. 영어로 수업한다는 게 좀 특징이다라고 생각하고 글로벌 인재는 가을 학기는 굉장히 많이 지원합니다. 네. 근데 봄 학기는 지원율이 툭 떨어집니다. 2개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왜냐하면 가을 학기는 대학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중대까지만 열리고 네. 봄 학기는 전국이 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많이 지원자 수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그래도 나는 꼭 글로벌 인재라도 가고 싶다라고 그러면 봄학기 때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떨어지면 잘 안 붙여져요. 왜냐면 기록이 있잖아요. 기록이 있으니까. 접수 기록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뭐 두 분 다 쓸 거야. 해도 써도 됩니다. 써도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을 또 요새 연세대학도 발표를 안 하는 편인가요? 경쟁률이라고 보기에는 예. 그렇고요. 12년 특례 같은 건 지원자 수를 발표를 합니다. 총 지원자 수가 몇 명이다라고 발표를 하나요? 과별로 지원했던 과별로? 학생. 네, 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발표를 하네요. 네, 서울대는 발표를 안 하고 서울대는 발표 안 하고. 네, 나머지 학교는 발표를 예.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후기 전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이라고 할까? 가장 많이 지원한 과는 어딜까요? 전통적으로.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문과랑 이과랑 나눴을 때 네. 보면 문과는 이제 경영, 경영. 사회과학 이쪽이 사회과학.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대랑 생명 시스템, 생명 그다음에 시스템. 언더우드가 많고 가장 많은 데는 글로벌 인재. 글로벌 인재. 거의 뭐 200명 넘게 지원하니까. 그러니까 700명이 조금 넘게 지원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200명이 글로벌 글로벌 인재를 인재로 간다. 지원해요. 예. 그 이유는 700명에도 들어간 애들이 또 쓰는 거죠. 대학생 선발 인원은 어떻게 될까요? 선발 인원은 예.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약간명이라서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약간명. 네. 그런데 대략 추산해 보면 예. 미니멈 100명에서 예. 대략 250명 정도. 그러면 총 지원자는 과별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명 최종 합격된 요걸 비교해 보면 경쟁률도 추산할 수 있겠네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예. 가을 학기랑 봄 학기랑 조금 나뉘게 됩니다. 봄 학기랑. 가을 학기 때는 조금 적게 뽑아요. 한 반 정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 정도요? 네. 그냥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죠. 좋은 점 쓰면 되죠. 네, 좋은 점수 맞고, 아버지 저는 어디 가고 싶어요. 한번 지원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지원 전략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원 전략을 연대 같으면 가을 학기를 지원하는 학생은 어차피 네. 봄 학기에 대한 지원 계획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계산해 보면 우리 애가 꼭 연대를 가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일단 가을 학기에 좀 낮은 과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꼭 연대가 아니어도 나는 좀 내가 가고 싶은 과를 쓰겠다 그러면 일단 연대에 가고 싶은 과를 써요. 네. 그래서 합격을 하면 그걸 다니면 되는 거고 다니고, 예. 만약 불합격하면 그보다 과를 반드시 낮춰야 됩니다. 봄학기 때. 봄 학기 그게 때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가을 학기 때 높은 데를 쓸 거냐 낮은 데를 쓸 거냐 이 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리하는 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이 따로 있을까요? 연대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한 활동을 했던 아이들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다양한 재능 있는. 다양한. 그리고 연대는 다른 대학과 달리 1학년 때 송도에 다 모으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대만의 정신, 연대인, 스프릿. 네,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합니다. 뭔가 우리 아이가 네. 뭔가 남하고 융합도 잘하고 좀 다재다능하고 여러 방면의 특출한 능력도 있고 소통의 능력도 있고 이런 정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연대가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는 되고 충분히 대학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누구나 아시죠? 연세대학교 누구나 애들 다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고 누구나 좋은 과 가고 싶은 거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렛츠고 공부하셔야죠.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가 하자고요, 아버님들. 어머님들도 이게 또 아버님들만 언급하니까 어머님들이 또 삐지시더라고요. 네. 여담인인데요. 저희 상담을 하다 보면 아버님들이 연락을 많이 오시고 감사합니다. 상당히 좋아하세요, 저를. 왜 좋아하시는지 알아요? 저 생각해보니까 본인들보다 조금 저가 모자르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생긴 거라든지 뭐 목도 짧고 조금 본인들이 나보다 좀 낫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열심히 하자고요. 네. 그러면 연세대학과는 이 정도로 정리를 마치고 다음 학교 한번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